근데 저는 커리어가 쭉 영어 교육 쪽이었어요. 영재 전문 지도사, 유아 교육 지도사, 테솔, 그리고 한국에 있는 IDP 에듀케이션에서 본사에서 3년 정도 감독관으로 일을 했었고요. 이 학원을 운영하기 직전에는 포커스 컬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비즈니스 가르치는 교수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Reason why we need English score. 첫 번째 유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민,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 있죠. 이 모든 시험 다 IELTS든 셀피비든 듀오링고든 네 가지 유형을 골고루 다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예전에는 IELTS 시험 같은 경우는 종이로 시험을 친다면 나온 데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일주일 안에 5일이면 받을 수 있고 셀피 같은 경우도 빠르면 이틀 안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듀오링고 같은 시험은 하루 만에 나와요. 나는 진짜 점수가 빨리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본인 니즈에 맞게 시험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IELTS라는 시험은 이제 British Council이라는 영국 문화원과 이제 IDP Education이라는 호주에 있는 회사에서 합작으로 만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ELPIP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만든 시험이고.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IELTS 같은 경우는 일단 유학, 이민, 취업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IELTS는 여전히 종이로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IELTS 시험은 스피킹 테스트가 인터뷰 형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examiner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시험 시간은 2시간 45분 정도, 리스닝 테스트가 30분, 리딩이 1시간, 라이팅이 1시간, 그리고 스피킹은 따로 사람하고 치는, examiner 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는 9점 만점이고요. 9점 만점이고 응시료는 제가 어저께까지 검색을 해봤는데 특이하게 IELTS는 시험을 치는 지역에 따라서 시험비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쪽 시골 지역 아보츠포드에서 시험 치시면 330불 정도에 칠 수 있고 다운타운에서 치시면 360불, 또 시험 장소에 따라서 380불까지 캐네디언 달러로 내셔야 하고, 셀핍은 캐나다 정부에서 결정을 한 거죠. 영국과 호주에서도 영어 시험을 이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치고 있는데 우리같이 이민자를 많이 받는 나라에서 우리만의 시험이 필요하겠다 해서 셀핍이라는 기관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교수들을 고용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셀핍 시험은 캐나다에서의 문화, 역사, 전반적인 지식들을 모르고서는 시험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셀핍이 더 쉽다더라 해서 무작정 덤볐다가 지문의 내용을 듣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당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셀핍 시험은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원주민의 역사라든지 캐나다가 건국된 전쟁 역사라든지 이누이트 부족들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영역이고 100% 컴퓨터 베이스입니다. 심지어 스피킹 테스트까지. 셀핍 시험은 스피킹 테스트가 너무 어려워요. IELTS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셀핍 시험은 30초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바로 타이머가 60초가 띵 시작돼요. 그럼 60초 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데 문제 파악도 안 됐는데 말을 하라고? 1번 문제 90초거든요. 90초 문제 딱 끝나면 2번 문제 바로 넘어가요. 순발력 없으면 셀피 시험은 치실 생각을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셀피 시험은 12점 만점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CLB 기준으로 10점, 11점, 12점은 영주권을 준비하실 때 점수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은 12점 만점이지만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 정식 명칭은 DET라고 불리는데 포맷 자체는 단순히 영어 시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최근 미국 그리고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 기관에 따라서 듀오링고 테스트 점수도 받아줄게 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100% 집에서 보시는 겁니다. 시험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셔야 하고, 그래서 내가 시험을 치는 공간이 굉장히 프라이빗 해야 되고 어떤 방해 요소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치실 때 나 자신을 핸드폰을 놓고 녹화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도움을 받는지 부정행위는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내 자신을 녹화하는 수고스러움이 있고요. 컴퓨터로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응시를 해야 돼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답을 하다가 시선을 다른 데 돌렸다거나 자판을 받거나 다른 데를 봤을 경우에는 시험을 마무리하시더라도 내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은 점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듀오링고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IELTS나 셀프 시험 같은 경우는 리스닝을 리스닝대로, 리딩을 리딩대로, 라이팅을 라이팅대로, 스피킹대로 따로 영역을 평가하는데 듀오링고는 문제 구성 자체가 복합이에요. 듣고 말하기, 뭐 그림 보고 설명하기, 듣고 적기, 뭐 듣고 따라하기, 리스닝과 스피킹이 결합되어 있거나 리딩과 스피킹이 결합되어 있거나 굉장히 복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고 성적을 받았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떤 시험을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치나요? 궁금하시죠? IELT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시험입니다. 20년이 넘었어요. 매년 35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어느 나라를 가든 쓸 수 있는 영어 점수이기 때문에 가서 대학을 어드미션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역사가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치고 있지만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변하지가 않아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험 유형이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ELTS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IELTS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듀오링고는 사실은 없던 시험이에요. 생겨난 지 10년도 안 됐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면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듀오링고 시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기관들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하고 듀오링고 시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죠. 4.4% 정도 듀오링고 시험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셀프 시험은 캐나다 전 지역에 110개의 테스트 센터가 있어요. 한국에는 서울 테헤란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시험을 치려면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고 시험이 보통 아침 8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막 전날 가서 호텔방 잡아놓고 좀 제 회원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치시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또 호주에 테스트 센터가 열렸습니다. 호주에는 지금 시드니 그리고 멜번 이 두 도시에 테스트 센터가 두 군데가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내 실력을 일단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점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치고 나서 어떤 문제 유형을 잘 못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취약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고 이제 내 실력이 진행이 되었으면 이제 목표를 세팅을 하셔야죠. 현실적 목표를 세팅을 하시고 전문가에게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차근차근 스터디 플랜과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전제조건을 깔려야 되는 거는 일단 vocabulary하고 grammar예요. 뭐 어떤 분들은 grammar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영어 교육을 지금 제가 13년 넘게 하고 있고 영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문법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갖추어진 사람이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이 되면 실전 연습, 먹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 놓고 실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영역별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이팅은요, 템플릿을 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템플릿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쓸 수 있는 템플릿이 아니라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ensure full task response.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하셔야 돼요. A라는 템플릿을 외운다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다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그 템플릿, 그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은 이그제미너가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그제미너로 일할 때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응시자가 질문을 했을 때 3초 안에 대답 안 하면 질문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연습, 그리고 적절하게 pause와 그다음 필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연습. I'm a student 하고 let me think 라는 필러를 넣어준다거나 적절한 퍼즈가 있으면 이그제미너는 기다려줘요. 근데 I'm a student 질문을 바꿔버려요. 근데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리스닝이 진짜 까다로운 영역이에요. IELTS는 IELTS대로 발음이 안 들려. B라고 하는지 P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렵지만 셀프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안 보여줘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오디오만 들려줍니다. 2분, 3분짜리 오디오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고 이제 문제를 6문제, 5문제 풀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노트 테이킹을 하셔야 돼요. 노트 테이킹도 스킬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스키밍, 스캐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문제를 푸는 능력 필요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시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 드렸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IDP에서 일을 할 당시에요. 50대 남자분이 매 2주마다 한 번씩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시험 보러 오시고 원하는 점수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셨어요. 근데 점수를 못 받으셨어요. 베트남에 가면 성적이 잘 나온다더라. 베트남에 가신 거죠. 시험을 치셨는데 한 번에 원하는 점수를 받으셨어요. 정말 베트남에 가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시험을 보셨어도 원하는 점수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10번 봤는데 안 되는데 한국 들어간 김에 봤더니 점수 나오더라. 하지만 그거는 속설이에요. 이그제미너들은 되게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정책점 기준이. 아무래도 사람이 측정하는 거니까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측정하지 않아요. 라이팅 테스트나 스피킹 테스트는 이그제미너 3명이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점수를 평균을 내서 줘요. 만약에 내가 점수가 acceptable 하지 않다, 그러면 재채점을 신청할 수 있죠. 다른 이그제미너 3명이 또 채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점수가 올라갈 수도, 같을 수도,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 점수를 잘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호주 살 때 제 룸메이트 이런데 파트 1, 2, 3가 있어요. 스피킹 테스트에서. 근데 파트 1만 15분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그제미너하고 막 수다를 막 떤 거예요. 파트 1에서 2, 3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8점 받았어요. 그래도 돼요? 그 네. 매뉴얼이 있는데도. 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그제미너를 웃기면 네, 좋은 점수를 받는다. 네, 맞아요. 정정같이. 네. 이거 아니, 제가 처음에 이거 인터뷰라고 말씀드렸죠? 인터뷰 형식이라고. 옷도요, 깔끔하게 입고 가셔야 돼요. 이게 머리도 예쁘게 하고 가셔. 화장도 하고 가셔야 되고, 신발도 슬리퍼 신고 가시면 안 돼요. 딱, 이그제미너 책상에 앉아있어요. 카멘 할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갈 때, 딱 봅니다. 그 사람 애티튜드를 봐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인터뷰거든요. 여러분 회사 면접 보러 갈 때 슬리퍼 신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애티튜드도 보고요. 제가 수업 받아보면 굉장히 다크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에너지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소개팅 하는 느낌으로 하셔라. 어차피 오늘 만난 이그제미너는 평생 안 볼 거예요. 15분 만에 이 사람과의 만남이 끝나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내 모든 장점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런 애티튜드로 해야 7점, 8점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스킬 위주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질도 중요한데 양도 중요해요. 양도 중요해서 리스닝이나 리딩 같은 경우는 거의 무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양이 준비가 돼 있어서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리스닝, 리딩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스피킹이나 라이팅 이것도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 해에 자주 출제되는 토픽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GP라는 책을 보면 IELTS 스피킹 챕터가 1부터 18까지 있어요. 1부터 18까지. 그 말은 토픽이 18개로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픽별로 기출문제를 준비를 하면 충분히 대비가 되죠. 어떤 토픽에서는 어떤 어휘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드리고, 실전적으로 좀 타임 어택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픽 같은 경우는 실제 세픽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가 14회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14회분을 정해진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충분히 문제풀이를 하시고 실전 대비가 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마다 억양이 다 다르죠. 제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이 더보다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질문하는데 질문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럼 그거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안 들리는 건가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근데 한 학기가 지나니까 다 들리더라고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액센트가 브리티시냐 아메리칸 잉글리시냐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어떤 유형이 나한테 맞느냐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 브리티시도 익숙해져요. 어차피 액센트는 리스닝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4가지 영역 중에서 그 리스닝 하나 때문에 나머지 3 영역을 무시하고 선택한다? 그거는 조금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조언으로 말씀드리면. 요것도 보고 가요. 구독도 하고 가요. 요것도 보고 가요. 구독도 하고 가요.